무효 취소죠? 295번이요.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판례 이론 이거 나오잖아요. 유동적 무효는 무권대리 행위도 유동적 무효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판례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게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말이죠. 우리가 보통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얘기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가 아니라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제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를 받고 체결해라. 처음엔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아직도 법조문에는 명시적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처음에는 잘못 운용됐었어요. 이게 자체가 가바고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취지로 운영이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허가 신청하면 이거 위반인 거예요. 그럼 징역도 살리고 징역 살기 싫으면 벌금이라도 내라.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계약 체결하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면 그때 계약서를 다시 썼던 거예요. 만약에 이 법의 취지대로 최초의 취지대로 그대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는 둘이 거래 계약을 하면서 땅 사실래요? 네. 그럼 계약 성립하는 거죠. 청약을 했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계약 성립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는 어떻게 한 거죠? 위법행위 한 거야. 징역 가야 돼 이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중개사들이 전부 계약 먼저 체결하고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나면 계약서를 다시 썼어요. 허가 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계약서를 썼다고. 그런데 문제는 갑이 부동산을 팔았고 을이 샀대요. 10억에. 그럼 계약 체결했으니까 중개업자하고 같이 해갖고 술 한잔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잔 먹고 참 잘했습니다. 잘 샀습니다. 사장님. 그러고 먹고 집에 갔죠. 그러면 하자 잡는 분 계시죠? 집에 10억에 팔았다고? 이게 11억 받을 수 있는 거 술 한잔도 넣었고 10억에 팔았다고. 여기는요. 10억에 샀다고? 8억이면 사는 걸 술 사준다고 또 10억에 샀냐? 이렇게 시비 걸죠? 아이, 걸잖아요. 우리 걸들, 집에 있는 걸들. 네. 그죠? 집에 있는 걸들 또 그러잖아. 그래서 복잡해집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안 돼! 가서 없던 걸로 해. 안 돼! 가서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럼 받았던 1억 받았대요. 그럼 얘가 1억에 대해서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1억을 포기하기는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가갖고 뭐라는 거야? 야, 우리 마누라가 하지 말란다. 야, 안 되겠다. 그럼 계약금 돌려줘라. 그럼 여기서 계약금 돌려주나요? 강아지 풀 뜯니? 그러겠죠? 예, 그런다고. 마찬가지야, 여기도. 여기도 마누라가 하지 말란다. 야, 1억 받아가라. 그러면 1억만 줘? 2억 줘야지. 이러고 분쟁이 생겨요. 그럼 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야, 쓴 계약서가 왜 무효야? 법을 아는 사람들 없죠? 쓴 계약서가 왜 무효야? 옥신각신 하다가 각자 변호사 찾아가요. 무효고 서로 끌려가고 더 크게 처벌받는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람도 같이 처벌받는데 한 가지 중개사 자격증이 취소가 돼요. 뒤지게 공부해서 한 거거든 이거. 취소되고 다시 따려면 2년 내에 딴 데는 보장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물어줘 버린다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물어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사 시험이 10회 넘어가고 11회 뭐 이렇게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이제 많이 유입되기 시작한 거야. 걔네들이 생각할 때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살래요? 좋아요. 그럼 계약이 성립되는 건데 그럼 그것도 처벌할 거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해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가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이 제도인데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 체결하면서 허가받기로 약정을 해서 허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 투기적 거래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까지 처벌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계약이라고 하는 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아니라 사실래요? 좋아요 라고 합의만 되면 이건 계약이 성립한 건데 이것까지 어떻게 처벌할 거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니까 판사도 이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허가를 나중에 신청하는 것도 허가 조건의 계약으로 봐서 이거는 투기적 거래가 아니니까 이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판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계약이 유효니까 계약 자체는 허가 조건으로 체결됐어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했다.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른 효과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요. 아직은 무효다요.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 이런 무효를 뭐라 그래요? 유동적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계약은 성립했지만 원래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뭐 했어야 되죠? 허가 신청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계약 먼저 체결해도 된대죠. 그 대신 계약 체결하고 나면 당사자 쌍방은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허가를 받고 해야 될 걸 허가 없이 했죠. 그러니까 당사자 쌍방은 어떻게 된다?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겨버려요. 이 협력할 의무는 계약상 채무가 아니고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의무가 계약으로 생겼죠. 그러니까 이건 계약상 채무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토지거래 계약이 일단은 무효였다가 유효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다 볼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듣고 있다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판례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데 필요한 판례는 다 할 겁니다. 한 3페이지 정도 되는 거 다 들어갈 거니까 한번 쭉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계약상 의무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계약으로 생긴 의무죠. 근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데요. 협력 의무가 생겼는데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이건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도 의무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도 있어요. 손해배상 예정을 걸어 놓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리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해 놓는 겁니다. 손해배상 예정도 정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이행을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다. 소구할 수도 있다.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해달라고 소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 삐뚤어지는 것 같다. 어째? 그렇죠? 네 번째,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약의 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왜 계약의 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계약상 채무가 아니다. 원래부터 계약 체결 전 단계에 있었던 의무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쌍방이 서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청구권이 있다 그런 얘기죠. 상대방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청구권이 있다. 협력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 권리도 일종의 채권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존행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 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해당 토지의 처분, 금지, 가처분도 청구할 수 있다. 왜? 현존하는 권리니까 보존행위 할 수 있는 거야. 어떤 때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하려고 준비하는데 딴 사람이 와, 병이 와. 팔렸어요? 예. 얼마에? 10억이요. 에이, 나한테 팔면 12억은 줄 텐데. 생각이 갑자기 달라지죠? 그래? 가만있어 봐. 1억 더 줘도 1억 남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계약을 해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겠죠? 2억 주고 해지하려고 준비하잖아요. 그래, 근데 만약에 계약금 1억을 받았으면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면 좋겠는데 슬그머니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죠? 허가 절차에 협력을 안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지치게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대요. 그럼 거기서 눈치챘대요. 요 녀석이 나한테 이행 안 해주고 딴 놈한테 이행해 주려고 작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는 갑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 청구권이 있고 협력 청구권은 현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존행위 할 수 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하겠습니다. 그럼 법원에서 받아준다고. 현존하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협력 의무는 계약상 채무다 아니다. 계약상 채무는 아니다. 계약 체결 전 단계 채무니까 채무는 채무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손배청할 수 있고 손해배상 예정도 정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할 수도 있는데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고 협력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협력 청구권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계약은 성립했지만 계약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죠. 이행기를 정해놨다라고 하더라도 이행기에 이행할 의무는 없는 거죠. 쌍방은 서로 이행 의무가 없어요. 왜? 아직은 무효니까. 이행 의무가 없다는 얘기는 이행 청구권도 있다 없다? 청구권도 없다. 매매대금 지급 기일을 정해놨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라고 이전 등기 기일을 정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허가받기 전에는 무효죠. 그러니까 대금 청구도 할 수 없고 대금을 이행해 줄 의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다? 없다죠. 대금 청구권 없다죠. 이행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은 성립한다 안 한다? 채무 불이행은 성립하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계약이 해제되려면 계약이 유효래야 해제가 되는데 아직 무효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겠죠. 자,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존행위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없자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존행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구할 수 없다. 협력 청구권은 있다 없다? 있다. 협력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금지 가처분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죠?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대요. 계약금을 주고받았대. 이 계약금이다라고 하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 경우에 따라서는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있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주고받았으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건 모든 계약에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계약뿐만 아니라 판문점에 있는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알래스카에 있는 계약도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주고받았으면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걸 해약금에 의한 계약의 해제다. 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아직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계약금의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고 계약금은 유효인 것이므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그럼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죠.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할 수 있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해서 쌍방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한 게 아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쌍방 중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계약이 103조를 위반했대요. 반사회적 행위했대. 첩계약의 대가로 주기로 했대요. 안 줘도 되겠죠? 첩계약의 대가로 무슨 땅을 주고 난리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답니다. 무효겠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이건 무효인 거예요. 첩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기 때문에 또 107조 내지는 110조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취소가 됐대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토지거래 계약도 다 제한능력,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죠.
기타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정지 조건부 계약이 체결됐는데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됐대요. 정지 조건부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지 조건의 불성취가 확정이 되면 그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무효죠.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쌍방 중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대요. 야, 토지거래 허가 절차 협력해야지. 못해. 왜? 아, 몰라, 그냥 배째. 이러고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이행 청구해봐야 그쪽에서 못해 또 그러겠죠? 그럼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지. 거기다가 이행 청구 또 할 필요 없겠죠? 그래요. 이행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에 계약은 뭐가 되죠? 무효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언제 유효로 확정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유효로 확정이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대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고요? 계약 성립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대요. 허가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럼 유효로 확정돼야 되겠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고 재지정되지 않았다. 이래도 유효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죠. 이거 갖고 시험에 낸 건 또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7월 1일자로 만료가 되고 7월 3일자로 재지정이 됐대요.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했는데 6월 29일 날 허가 신청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가 되고 재지정되지 않았다가 7월 3일 날 재지정됐는데 아직 허가 신청서는 찾아오지 않은 상태래요. 그럼 이거는 허가 신청 계속 해야 돼? 아니면 유효로 확정된 거야? 7월 2일자로 유효로 확정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더 이상 허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무효로 확정이 된다. 무효로 확정이 된다는 얘기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간생략 등기했다는 얘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생략 등기했다는 얘기는 갑하고 을이, 을하고 병이 이렇게 계약하고 토지거래 허가 받지 말자라고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토지거래 허가 받자라고 계약한 거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죠. 이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이 되고 처벌까지 됩니다. 매매대금의 30%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도 살리겠다는 거예요. 또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불허가 처분이 있었는데 불허가도 둘로 나눠요. 이게 너무 기피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근데 이건 나왔다 그러면 기피도 나와요.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 불허가의 취지가 자, 실거래가 아니고 투기적 위험이 있다. 그래서 불허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겠지만 당사자 중 일방이 불허가를 유도할 목적으로 불성실한 서류 기재로 인해서 자료가 분명치 않다라고 해서 불허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계속해서 유동적 무효인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저기 얘네들 거. 이렇게 되면 뭐가 확정이 돼요? 무효로 확정이 된다. 끝이요. 이게 실제로는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한 장 반 정도 빽빽하게 판례이론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다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아마 카페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칠판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지웠는가 모르겠다고 우리 운영자님이. 만약에 지워놨으면 내가 오늘 가갖고 다시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찾아서 보시고 괜히 썼죠. 이씨 일찍 얘기하면 안 쓸 텐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자꾸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카페에 가면 요거 그대로 한 장으로 딱 받을 수 있게 요렇게 딱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받아보게 할게요. 말 잘 들어야 돼. 만약에 카페 내가 찾아보고 없으면 오늘 올려놓을게요. 밤에 가갖고요. 하나씩 이렇게 다운 받아서 보시고요. 그래서 거기 유동적 무효이론 다 한 거예요. 자, 거기 295번에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은 허가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 상태다. 이거 있죠? 그렇죠? 295번 그거죠? 그 다음에 296번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유도할 목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불성실하게 기재해서 무효가 됐대요. 불허가 처분이 있었대요. 그럼 불허가 처분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불허가의 취지가 미비된 요건 보정을 명하는 데 있고 흠결된 요건을 보정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아니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거 확정적 불허가가 아니잖아요. 투기적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불허가가 나면 확정적으로 무효겠지만 이건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불허가가 있었죠. 그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98번은 일정 기간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기간 약정에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자, 보세요. 원래 2주 이내에 허가를 받기로 했는데 원래 법적으로는 2주 이내에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네끼리 약정해서 5일 이내에 허가를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법정 기간이 며칠인데요? 2주인데 지네끼리 5일 이내에 허가 받기로 약속을 했는데 5일 이내에 허가를 못 받았대요. 그렇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아직도 얼마가 더 남아있어요? 며칠 더 남아있죠? 그래서요, 자기네끼리 특별히 기간을 정했다. 기간 내에 허가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확정적으로 무효되는 거 아니고요. 또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에는 전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 수 없고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허가받기 전 상태에서 상대방의 거래계약성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없다. 뭐라 그랬어요? 채무불이행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해제도 할 수 없다죠. 해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 300번은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또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허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권리잖아. 없는 권리니까 보존행위도 할 수 없다죠? 그렇죠? 이거는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존행위 할 수 있겠죠? 예, 이건 없는 권리이기 때문에 보존행위 자체도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01번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야만 반환 구할 수 있고요. 또 일단 계약금은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가 된다. 자, 허가 절차에 협력할 의무 있죠. 그래서 소로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구할 수 있다잖아 여기. 소송으로 청구하는 걸 소구한다고 얘기해요. 소구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대. 둘 다 허가 신청하지 말자. 그럼 허가 신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허가 받을 방법도 없는 거죠. 그럼 무효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304번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또 305번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손해배상을 예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판례가 305번 판례고요. 자, 306번 판례요. 매수인이 위 계약을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관한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위 계약 내용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 제공하여야 하거나 매도인이 그 대금 지급 채무의 변제 시까지 위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고 있던 매도인이 중도금 지급 기일이 됐대요. 근데 아직 허가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기일에 중도금을 줘야 허가 절차에 협력하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토지거래 허가 절차의 협력 의무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인 거예요. 먼저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판례에 의해서 계약하고 난 다음에 협력해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협력 의무가 생긴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계약상 채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선이행 의무죠. 계약의 내용이 뭐라고 돼 있든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선이행 의무인 거예요.
허가 신청하지 않는 동안에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기일이 도래했다라고 하더라도 중도금이나 잔금을 줘야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겠다라고 거절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계약 체결 전 단계의 의무다라고 하는 걸 항상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307번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왜? 계약상 채무가 아니다. 308번은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구할 수 있다죠. 자, 그리고 확정적으로 유효 그래요.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되지 않으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확정무효는 312번에 처음부터 허가 배제 잠탈 목적의 계약이라든지 또 중간 생략 등기가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라 그랬죠. 313번이 그거고요. 314번에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매계약서에 그를 매수인으로 기재한 것, 이것도 뭐예요? 확정적으로 무효죠. 왜 확정적으로 무효냐? 지금 계약은 둘이 한 게 아니라 병하고 했대. 병하고. 계약은 누가 하고요? 갑하고 병하고 했는데 명의를 을 명의로 했다는 얘기는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허가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이죠. 계약은 갑하고 병이 했는데 명의만 누구 명의로 했다고요? 을 명의로 했다. 그럼 갑하고 병하고 계약이 있었던 거고 명의만 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은 허가받지 않기로 허가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요. 또 쌍방 또는 일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면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또 316번 그래요. 비통 착사강에 해당하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해서 협력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자, 318번 정지조건부 계약인 경우에 정지조건의 불성치가 확정이 되었다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자, 그런 정도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판례가 내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무효 그래요. 여기도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일괄적인 매매 계약이 있었다고 한번 볼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갑소유의 주택이고 갑소유의 토지와 주택이 거래가 되는데 을에게 거래한 거예요. 계약서 쓰면서 한 건으로 건평 몇 평, 토지 몇 평 이랬습니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거래는 허가 대상이죠.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현재 뭐죠? 무효인 거야. 근데 건물은 허가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건 유효겠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토지에 대한 거래는 무효니까 좋아. 하지만 건물에 대한 거래는 유효니까 토지와 건물은 등기부도 별도로 존재하고 완전히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건물이라도 이전해줘 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합리적이죠. 근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를 원칙으로 하되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이 유효가 될 수 있는 법인데 만약에 이게 없더라도 이것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이 됩니까?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다면 이것만이라도 팔까요? 이거 팔고 나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30년 동안 토지 쓰지도 못해요. 여기는. 자기에게 손해가 생길 게 뻔한데 이런 일을 할까요? 아,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모르는구나.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 있다가 건물이 처분이 되든 토지가 처분이 되든 처분이 돼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대요. 그럼 토지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 건물의 구조 종류에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벽돌조 이런 거면 30년 동안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 토지 소유자 혹시라도 건물이라도 매매 먼저 하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불허가로 확정이 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30년 동안 얘 쓰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물론 지료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거는 갑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판례도 토지에 대한 허가가 있어서 토지에 대한 거래 허가가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거래가 모두 유효로 확정된 때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청구해라.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어떻게 한다? 전부 무효로 해야 된다. 판례도 대부분 다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20번이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321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에 채권 담보 목적으로 뭐 했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양도 담보했다 그 얘기잖아요. 그 채권의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나머지 채권이 유효인 이상 그 채무의 변제함이 없이 말소 등기 절차를 구할 수는 없다. 자, 이게 불가분성이에요. 담보 물건의 불가분성인데 갑하고 을이 갑에게 받을 돈이 2억 원이 있었대요. 그래서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지고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줘도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등기 내용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뭐가 달라? 등실 같다. 등기하고 실행 방법만 다르지 나머지 효과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담보 했는데 2억 원 중에서 일부 채권이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일부 채권이면 1억 5천이 무효가 됐대. 그럼 얼마가 남아있을까요? 5천 남아있겠죠.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1억 5천을 갑이 변제했다는 거예요. 그럼 채권 얼마만 남아요? 5천만 남잖아요. 이 경우에도 이 5천만 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은 목적물 전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이 무효가 되든 갑이 1억 5천을 변제하든 똑같잖아. 무효가 된다는 건. 그래서 나머지 5천만 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은 여기에 모두 효력이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의 일부만 가지고도 저당권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전환이 있죠. 무효행위 전환은 특별한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 법률행위 무효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당사자가 무효인 줄 미리 알았더라면 그 유효인 행위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유효인 행위로서 효력 부여하는 게 무효행위 전환이었죠. 그래서요.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그 호족부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인지의 효력이 있다. 여기 뭐 혼인신고가 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죠. 둘 사이가 뭐예요? 17년 된 부부라고 얘기했죠. 근데 둘 사이에 아기가 있어 없어? 아기가 없으니까 이분이 나가서 누굴 만났다고? 병을 만났어. 병 만나갖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몇 개월 만에? 11개월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아갖고 온 거야. 그래서 갑이 자기 부인 을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미안해 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거봐이씨 그러면서 들어온다 그랬죠. 왜 거봐이씨 그러는 거야? 한 방에 끝났잖아. 17년 동안 안 됐는데 여기하고 한 방 11개월 만에 났으면 한 방이죠. 이건 뱃속에 10개월 있었으니까 한 방이지. 그죠? 그래서 출생신고 하는데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는 거예요. 친생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요? 나중에 이분 돌아가시죠? 이 애기 누가 키워요? 병이 키우는 거예요. 병이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하나 지어갖고 여기서 병하고 애기가 살죠? 여기서는 갑하고 을이 살죠? 근데 을은 늘 혼자 살고 갑은 여기 와 있죠? 그런다니까 애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젊을까 나이가 같을까? 훨씬 젊죠? 그런 거야. 나이 같으면 정신질환 있는 애죠? 동갑이면 거의 정신질환이야 이건. 그러다 보니까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얘를 밀어내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또 일찍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분이 뭘 가지고 또 상속재산을 다 가지게 된 거야. 돈이 많은 놈일까 없는 놈일까? 많은 놈이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니까 상속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가 애기한테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친생자 출생신고 무효입니다 라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그래 친생자 신고는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인지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인지로서 효력을 부여해라. 이게 무효행위 전환인 거예요. 아시겠죠? 친생자로서는 출생신고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인지의 유효 요건을 갖췄다. 그 이야기는 상속해 줘란 얘기예요. 상속재산 200억 중에서 네가 120억 갖고 여기다가 80억 상속해 줘라. 이래 됐던 거고요. 두 번째,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 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
입양 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 신고가 있다 하여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 이건 또 뭐냐면 이거 기억 다 나시죠 지금? 아니 수업 나한테 들은 사람들은 이거 기억해야 돼요. 여기 딸 몇 명이요? 그래 맞아. 7딸이 사건. 7딸이 여기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신다 그랬죠? 4대 독자야 4대 독자. 근데 딸만 7을 낳고 더 이상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맨날 들볶아 아기 하나 더 낳으라고. 그래서 나가갖고 병을 만났어. 19살짜리. 근데 혼자 간 게 아니라 둘이 같이 가서 만난 거야. 둘이 같이 가서 만났는데 이미 미혼모가 될 판인 거야.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검사해 보니까 아들이요. 아기를 더 이상 못 낳는 갑하고 을이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아서 우리 주면 우리가 잘 키울게. 그리고 보상도 좀 해줄게. 그러니까 애엄마 입장에서는 부잣집으로 보낸다니까 조금 안심되죠. 어차피 고아원 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되고 이 여자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가지가 커지죠. 배에 두르는 바가지가 이제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기 낳으러 갔다. 가가지고 아기 데리고 오죠. 아기 데리고 와서 친생자로 출생신고합니다. 할머니 난리 났죠. 드디어 조상을 뵐 면목이 생겼다. 이런 거 난리 난 거예요.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는데 누나들은 다 알아. 특히 큰 누나는 다 알아요. 이게 알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누나들의 고통의 나날이 시작이 되죠. 고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할머니가 새벽 5시면 깨워. 씨잘데기 없는 거 다 나와. 그래가지고 씨잘데기 없는 거 7마리 줄 딱 쓰면 업무가 하나씩 다 부여되는 거예요. 얘를 위해서 모든 게 얘를 중심으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다 돌아가셨어요. 남긴 재산은 엄청나게 많아. 이제 칼자루 누가 지었냐? 8년 반 만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이를 남겨놓고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미 성장한 누나들이 얘한테 재산 상속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긴 재산을. 왜? 얘 때문에 여태까지 쓰잘데기 없었죠? 그러니까 한이 맺혀서 얘를 못 주겠다는 거죠. 내 친동생도 아닌데 내가 재산 줘야 되나요? 근데 우리 판례는 친생자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무슨 요건을 갖추고 있다? 입양의 유효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입양으로서 효력을 부여해라. 재산 상속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두 개는 원래 무효행위 전환이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우리 판례가 신분행위에 있어서는 몇 개만 인정해요. 나머지 요식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24번 판례는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고를 했대요. 근데 그 신고가 신고기간을 초과해서 신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요거요. 자, 삼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의 가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 부동산을 남겼는데 아들이 몇 있었다? 셋 있었고 둘은 결혼했고 아버지가 젊어서 돈 잘 벌 때 학교를 다녀가지고 좋은 학교 다니고 직장도 좋은 직장 얻어서 많이 배웠어요. 근데 막내 때는 아버지가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공부도 잘 못 시킨 거예요. 늘 가슴 아파했고 여기는 결혼했죠?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런 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분들이 있고 여기 아직 혼인을 못한 거야. 못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여기서 동생한테 전부 상속을 다 몰아주기 위해서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 못해? 법적으로 안 돼요? 이분들 때문에 안 되죠? 이게 뒤질라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상속 포기를 못하고 있었다고.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이 지나버린 거예요. 지나버리니까 상속이 그냥 확정이 됐어요. 등기하지 않아도 이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그냥 확정적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해외여행을 간 사이에 이 두 분이 와가지고 상속 포기하러 간 거예요. 상속 포기 해버렸어요. 나중에 이분들이 봤죠? 이쓱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단독 명의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잡두리 했어요. 니네들은 어떻게 했어? 근데 상속 포기했다 그러죠? 그 형수들이 나선 거야. 니네들은 대가리 박어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대가리를 딱 받고 이분들이 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상속 포기 기간이 지나서 상속 포기를 했으니까 상속 포기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지분 반환해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우리 판사가 뭐래요? 그래. 상속 포기로서는 무효일지 모르겠지만 공유물의 협의 분할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얘네들 눈을 더 올리면서
무슨 협의 분할이요? 여기 혼자 다 가졌는데 우리 판사가 0%, 100% 협의 분할이라 이렇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진짜 판사가 이렇게 해준 거예요. 대법원에서도 0%, 100%로 협의 분할. 눈 똑바로 떠 그랬대죠. 그래서 얘들은 아직도 아침에 받고 나간다고요. 아직도 아침에 받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고하였으나 상속포기가 민법제 1019조 1항 기간을 초과하여 신고된 것이어서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A와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 A가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 100%, 0%, 0%죠. 위와 같은 내용의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325번 판례는 그 2번 판례를 보셔야 되는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이 된다고 아까 잠깐 봤었죠. 적정한 가격으로 감액하게 되면 그 감액된 가격으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넘겨보십니다. 무효행위의 추인이 나오죠. 자, 무효행위 추인은 무효인 행위는 추인한다 해서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죠. 다만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다시 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를 보십니다. 여기도 실제로 여기 있는 판례보다는 우리 법조문에 있는 내용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이고요. 쉬었다가 취소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